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내년 1월 18일 이날부터는 128년 동안 사용했던 전라도의 이름은 사라지고요.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특별자치 지역이 되면 그 지역의 자치권과 강점이 살아나고요.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전북에 맞는 특례를 발굴하고 개정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현재 전북특별법 전북 개정안의 1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행정과 정치권이 대응에 총력을 펼치고 있죠. 강경색된 정치권의 상황 속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80일을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내실 있게 출범하기 위한 과제와 진행 상황 함께 살펴보죠.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특별자치도라면 전라도가 변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오지 않겠냐, 특별한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맥락에서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자치도를 편성했지 않느냐, 좀 긍정적으로 생각은 해요. 뭔가 기대는 하고 있는 거지.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에 출범하는데 현재는 틀만 있고 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북에 맞는 농생명이나 이민 활성화 정책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서 낙후된 부분과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각 시군과 함께 정책을 마련하고 조율했겠지만 지속해서 정책을 더 발굴하고 반영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도민들도 참여해서 전북의 새로운 모습을 함께 그려나가는 작업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중앙의 권한과 예산을 지방에 어느 정도 이양해야 하지만 정부 부처가 과연 권한을 나누려고 할지 걱정인데요. 무엇보다 정부의 균형 발전 의지가 있어야 하고요. 제주도나 강원도가 이미 특별자치도로 출범했기 때문에 선례를 잘 보고 전북도 잘 대응해야 한다고 봐요. 현재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12월까지 통과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도민들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홍보나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 그래도 한 번이라도 귀에 익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 민선식 단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국무조정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위원회 위원이신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의 최용기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 김상영 단장 전화 연결하고요.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참여단 이종철 단장을 전화 연결해서 준비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선식 국장님, 전라남북도라는 이름으로 갈라진 지가 이제 128년 네. 됐습니다. 전라북도. 네네네네. 지금 내년부터는 이제 전북특별자치도 이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달라질 텐데 우선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도민들께 좀 쉽게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그 전북특별자치도가 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법적인 부분하고 실질적인 부분 두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법적인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법 2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 유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뭐 광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전라북도 뭐 서울특별시, 그렇죠. 광역시, 그리고 이게 있는데 이거 외에 새로 생긴 게 2006년부터 생긴 게 제주특별자치도, 예.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그간 도라는 광역자치단체 형태였다면 내년 1월 18일부터는 특별자치도의 형태로 바뀐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바뀌는 부분이고요. 예. 두 번째는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북이 전라북도가 1894년 갑오개혁 일환으로 96년에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로 갈려졌거든요. 예. 근데 그 후에 갈려지면서 저희가 사실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전남 광주와 호남권이랑 또 묶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다른 도라 형식만 가지고 있었지 사실 호남권에 묶이면서 사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특별자치도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독자 권역으로서 별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으면서 좀 어떻게 보면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전라북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예. 앞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고도의 자치권도 많이 받아서 어떻게 보면 전북이 다시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주, 세종, 강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특별이라는 자치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제주를 보니까 국제자유도시, 세종은 수도권 집중의 분산, 강원은 미래 사는 글로벌 도시. 그러면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는 어떠한 큰 화두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제주와 그 세종은 어떤 국가에서 그 국가 정책의 목표에 맞춰서 목표를 확실하게 딱 정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를 만들었거든요. 예. 하지만 우리 전북은 강원과 마찬가지로 바텀업 방식으로 지역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 그런 특별자치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북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가 뭐 다른 지역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다른 지역도 다 하고 있는 거, 다른 지역이 더 잘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북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도 살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장점, 강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간 사실 농도 전북으로서 거의 반백년을 저희가 계속 끌고 왔다고 하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농생명 경제를 모티브로 해서 많은 산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농생명 경제를 뛰어넘어서 농생명 경제에서 배웠던 생명에 대한 그리고 생명과 안전을 관련된 그런 부분들 중시하는 생명 경제로 저희가 좀 더 업시켜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알겠습니다. 잡아서 저희가 글로벌 생명인도시로 잡았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건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만 지금 최영기 교수님, 이게 이제 호남 안에서 전남, 광주, 전북 우리가 이제 서울과 지역, 영남과 호남 안에서 광주, 전남과 전북, 우리 전북을 그 중심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현실인가? 그렇지 않다면 이제 호남이라는 이름에서 큰 권역에서 이제 특자도라는 이름으로 한번 독자적으로 가보자. 지금 이런 취지의 이제 일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전북의 현재 주소를 보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됐다고 그 책임 보복성이라는 건 우리 이제 김광영 지사님이 국정감사 하셨습니다만 누가 봐도 이게 보복성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내세우는 특자도의 이 내용을 조문을 얼마나 정부에서 각 부처에서 또 받아줄까 뭐 이런 벌써부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우리 단장님께서 아마 여러 차례 중앙 부처들과 협의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파워게임이라고 봅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들을 지역으로 어느 정도까지 그렇죠. 내려줄 것인가. 권한을 이양해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부분에서 약해지는 거니까 중앙정부에서 그걸 놓고 싶지 않은 것이 심정일 것이고 전북에서는 그걸 조금이라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일 겁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이 힘겨루기 형태로 지금 우리가 특례들을 업소하고 그걸 받아오고 협상하고 수정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차례 방문을 하시고 앞으로도 또 이제 여러 차례 또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들에게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서 이해시켜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전라북도만이 잘할 수 방금 말씀하신 농생명 산업이라든지 또 우리 큰 전략의 또 전환 산업을 진흥시키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설명을 하면 뭐 이해 못했던 것들을 설명하면 또 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K-팝 국제학교라든지 그런 것들도 처음 들으면 굉장히 생소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설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해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이해를 시키는 과정은 아마 많은 도민들께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특자도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뭐 어느 정도 그에 맞는 권한과 예산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야? 하는데 민선식 단장님 실제 그렇지 않다면서요. 각 부처가 야 이거 어느 날 이거 갑자기 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 인식 차원도 있잖아요. 이런 노력들을 많이 지금 하셨다는 교수님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뭐 실제 저희가 그 활동하면서 그 많이 느끼고 들었던 부분이 일단 각 부처가 특별자치도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강원과 우리 전북처럼 지역의 또 다른 성장의 모멘텀으로서 제도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시작하는 부분에서 좀 이해가 좀 생각보다 조금 많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법을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가 특례들을 법안을 만들었을 때 제안했을 때 야 이걸
이걸 왜 전북이 할 수 있겠어? 네, 네. 그리고 야,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들 똑같은 정책이 하는데 왜 전북만 그렇죠. 달리하면 관리 우리 하기 힘들어. 이런 좀 애로사항들이 좀 많이 실제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앞서 최영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부처 계속해서 자료를 제시하고 설득하고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종을 좀 수정하고 해서 일부분은 좀 진전이 좀 있고 지금 예. 진행되고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특례에 들어가는 어떤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도 뭐 그 많은 거를 다 말씀하실 수는 없고 최소한 우리 전북은 아까 농생명의 큰 화두를 중심으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네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권한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정부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내용 몇 가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사실 그 232조문 중에 그 각종 뭐 정의, 뭐 벌칙 이런 거 빼고 예. 그런 사업과 관련된 게 194개 조문입니다. 예. 194개 조문 중에 우리 전북만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법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있는 것을 뭐 중앙부처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로 가져오는 것은 기존 법이 있으니까 쉬운데 아예 법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접근 방식이 있어서 굉장히 좀 기존 법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접근이 오히려 좀 용이하지 않았나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저희 전북이 누구도 다 알고 부정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K 컨텐츠입니다. K 컨텐츠. 예를 들면 한식, 뭐 한복, 한지, 판소리 예. 이런 K 컨텐츠의 원형이 가장 많은 게 우리 전북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원형을 살려서 그런 컨텐츠를 살려서 저희가 K 문화 융합 산업을 키우자 해서 K 문화 융합 산업 지구를 지정을 저희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부처에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전북의 강점이니까 네. 뭐 예, 서로 상의하는데 어려움은 없었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K 문화가 어때면 우리나라의 큰 문화지 뭐 전북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원료는 우리가 가장 많지만 그래도 이제 원료가 많기 때문에 좀 그래도 이 설득하고 하는데 조금 그래도 이 많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이런 또 조문 하나하나 이게 법이다 보니까 일반 뭐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법은 조문 하나하나가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조문 하나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부처에서 좀 하면서 좀 적응이 됐고 그래서 K문화 융합 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지금 뭐 한지나 한복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본적인 뭐 제조업 하나 이 정도만 멈춰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식당 이 정도에 멈춰 있는데 이게 되게 되면 이 산업으로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한지, 한복, 한식, 판수 이런 관련된 것들에서 연구도 하고 관련된 인력도 양성하고 관련된 분야들도 제조업이나 관련된 기업도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지구를 지정해서 계속 육성하는 그런 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이 K 문화와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이 국제 K-팝 학교라고 해서 이제 국제학교라는 명칭보다도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좀 부처에서 굉장히 그 난색을 해서 마지막까지 지휘부에서도 활동했음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은 뭐였냐면 K-팝에 대해서 우리 초중고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실제 그 주인공으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고 실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K-컬처의 하나로서 지금 새로운 한류로서 굉장히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영역이 민간 영역에서만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보니까. 이 아이들이 K-팝 하는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3일은 K-팝 활동을 하고 이틀은 수업을 받고 그리고 또 실제 어렸을 때부터 이 연예계에 진출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에 있어서 뭐 스트레스나 정신적 부분에 어려움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공교육으로 들어오자 하는 게 저희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아이들도 오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해외 아이들이나 국내 아이들에 대해서 그 K-팝에 관련된 학교를 국제 K-팝 학교를 저희가 설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도 최종 수용을 해서 우리 전북에 K-팝에 관련된 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아마 획기적으로 되고 관련된 산업도 연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수용은 우리가 한 것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부처하고 했는데 예. 이게 이제 국회에서 이게 이제 또 통과가 돼야 되는 숙제는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중요한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그 강원도와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61% 통과했다. 그래서 최영기 교수님께 지금 우리 민서지 국장님 말씀하신 국제 K-팝 학교라든지 농생명이라고 하는 큰 화두를 보면 방향성은 잘 잡은 것 같아요. 전라도와 관련된 또 이 컨텐츠가 확실한 부분들.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 방향성을 잡은 부분. 뭐 전환 산업을 진흥시키고 생명 경제를 육성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라북도의 특성에 맞게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맞게 잘 전략들이 잘 수립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특례 가운데서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 K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지정과 관련된 문제, 예. K-팝 국제 학교 문제 이렇게 잘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잘 되는 것이 우리 저 무진장 소위 동북권의 산림관광 특구라든지 예. 산악관광 특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잘 수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또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또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태권도 특구 지정 특례라든지 예. 또는 뭐 출입국 관리 문제라든지 외국인 뭐 유학생 어떤 문제 비자라든지 뭐 이런 문제 잘 안 되고 있는데. 뭐 사실 K-팝 국제학교는 처음에 얘기했을 때 누가 뭐 대꾸라도 했습니까? 하지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나갔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지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특례들 이것들을 좀 더 부처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수정을 좀 해서 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디테일을 좀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회가 이제 올 연말까지는 이게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안이나 여러 가지 소관심의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노력들도 같이 좀 이 정부 부처뿐만이 아니라 국회에도 같이 좀 설득하는 그런 작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런 전략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결국 이제 국회로 이제 공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12월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만큼 이게 통과될 것인가? 신정한 노력의 결실이 바로 이제 그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특별자치도 법 자체가 한 개 부처의 법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26개 부처에 해당되는 법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게 부처에서 얼마나 수용을 하냐. 그래서 저희가 232개 조문으로 219조문으로 각각 두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232조문으로 발의가 됐지만 부처하고 최종 조율된 수용된 그 법안 대체 법안을 저희가 같이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 대체 법안을 갖고 그래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처에서 그리고 또 최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일소위에서 이제 최종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할 때 일소위원님들하고 각 부처 이 관련된 시국장들이 참석을 해서 이 부처 수용했냐 그런 부분도 최종 확인하고 넘어가는 과정을 좀 거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2월에 다 통과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 부처에서 최종 조율된 조항만.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과연 몇 %일 것이냐, 뭐 그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안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퍼센트가 몇 %냐 그런 단순한 수치 비교보다는 전라북도가 정말로 해야 할 것 그것을 얼마나 반영이 됐는가 이렇게 반영률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이런 특례들이 나중에 특례로 잘 우리가 만들어지면 지역의 어떤 파급 효과가 어떤 것들이 사실 파급 효과가 큰 것부터 해서 소소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좀 부처의 분위기를 보면 대략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부처 조율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가 기재부도 갔다 오고 국무조정실도 갔다 왔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최종 법안을 확정을 합니다. 최종 화요일이요. 그래서 오늘도 또 오기 전에 또 지사님한테 좀 여러 가지 좀 부처 장관님과 소통 부분을 좀 연락을 좀 드렸고 그래서 지금 막바지에 좀 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부처에서 그간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부처에서 그 아예 어려운 부분들 제가 232개 조문 중에 194조문에서 계속해서 띄었지만 저희는 시간을 두고 이 법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최대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특례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그동안 매진을 했고 또 마지막 남은 며칠 기간 동안도 나머지 부분들 미세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내일도 또 지휘부에서 또 관련 중앙부처 지휘부를 또 만나서 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마지막까지 좀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실질적으로는 이 방송이 일요일이니까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틀 시간이 남은 건가요? 그러면? 뭐 형식적으로 보면 다음 31일이 마지막 이제 조율 부분이 확인 부분이기 때문에 월요일까지가 최종 마무리가 월요일. 예. 자, 최영기 교수님이 지금 전국 특별자치도 지역위원회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 위원회의 어떤 그 성격이랄까? 역할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뭐 이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말 그대로 우리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데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 있고요. 이런 특례들을 사실은 뭐 우리 도와 부처 간의 협의를 하고 또 아마 우리 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차관급이 모여서 하는 실무위원회에서 아마 이런 조정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심의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특별자치도로서의 전라북도가 어떻게 앞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인가 그런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도 좀 제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원위원회인데요. 뭐 지원위원회가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중장기 발전 방안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행정과 재정의 어떤 자주권을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더 가지고 나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뭐 해야 하는 것이 지원위원회 위원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12월에 이제 통과되고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특자도의 권한에 대해서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계속 특례를 발굴할 수 있는 것이죠. 네,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당연하죠. 뭐 실제 2006년도에 그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313조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7차에 걸쳐서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18개 조문을 가지고 지금 특별자치도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도 이번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안에 이제 법안이 대체 법안이 좀 마무리가 되면 이번 1차 개정 때 적극적으로 꼭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안 됐던 부분들 그리고 또 좀 더 추가적으로 발굴이 필요한 부분들 도민이나 또 각 시군과 전문가들하고 계속해서 발굴 작업을 또 해서 2차 개정도 준비를 바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100만 범도민 서명운동 현재 4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이렇게 이제 우리 전라북도가 사실 앞에서도 진행자로서 그런 말씀을 참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수도권에 비해서 지역도 영남에 비해서 호남도 광주 전남에 비해서 우리 전북 참 외로운 섬에 떠 있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소외와 홀대 이런 뭐 낙후 쓰고 싶지 않은 그런 수식어들을 자주 써왔던 그 전북의 현실 속에서 이제 특자도라는 이름으로 권한을 갖게 되면 지금과는 다른 아울러서 지금 뭐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도 유치가 됐고 여러 가지 이제 새만금도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관심을 받는 전북 그 중심까지는 아니어도 그 전과는 다른 전북으로 가고 있는 민선 8기가 아닐까 싶은데 기대를 그래도 많이 좀 우리 도민들이 가지고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서는 왜 전라북도는 이렇지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더 그런 생각을 좀 버리시고 전라북도가 내년 1월 18일이면 새롭게 특별자치도로 출발하니까 좀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우리 도에서 준비를 해서 특례로 만들고 산업을 진흥시키고 또 분야별로 뭐 투자 유치와 관련된 거 규제를 혁파하는 거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잘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좀 우리 도정을 좀 보고 특별자치도의 출범을 봐야지 이걸 좀 더 부정적으로 무엇이 바뀌겠어라고 생각하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요, 우리 도민들이 제주가 2006년부터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뭐가 특별해진 걸까? 강원도가 지금 이제 시작을 얼마 한지 안 됐지만 글쎄 뭐가 특별해질까?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 말씀은 피부로 와닿는 데까지는 앞으로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라는 말씀을 도민들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뭐 1월부터 뭐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실제 지금 현재 28개 조문을 저희가 전부 개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금년에 통과가 되면
이게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새로 개정된 전부 개정안은 아마 2025년 1월부터 시작할 텐데 그 안 동안 1년 동안 그걸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앞서 그동안은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중앙부처에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대해서 시행령을 만들고 시행규칙, 지침을 만들면 각 시도는 그에 따라 일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전북 특별자치 법을. 이 법에 해당되는 시행령에 해당되는 조례도 만들고 그렇죠. 시행규칙도 만들고 지침도 만들고 이걸 다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1년 동안 지금 이번에 통과가 되면 그 1년 동안 그 법 관련된 걸 만들어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게 되면 2020년부터 그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행정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도민들 또 관련된 단체들 이런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렇죠. 또 시군에서도 그런 같은 목소리 내주고 해서 정말 모든 것들은 시군에서 일을 집행하고 민간에서 일이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예. 직접 이게 제대로 된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내일 1년 동안 저희가 제도화는 저희가 도에서 준비를 합니다. 예. 그 부분들을 같이 도민들이 참여하셔야 하시고 많은 의견을 주시면서 그렇죠. 제대로 된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예.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북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은 내년 1월 18일부터입니다만 실제로 이제 준비의 과정이 1년이 있기 때문에 2025년부터 우리는 네. 시행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80일을 앞으로 남기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 또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최영기 교수와 이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의 민선식 단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지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는데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의 김상영 단장을 전화 연결해서 강원도의 사례를 좀 말씀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추진단장 김상영입니다. 예,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에게는 강원도의 특자도의 사례가 좋은 롤모델이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 이름을 바꿨고요. 네. 출범한 지 이제 140여일을 넘긴 시점에서 실제로 어떻게 지금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그 준비하셨던 그 과정들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먼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강원도는 지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변방에서 벗어나 강원도 특성에 맞는 첨단산업, 관광문화, 해양수산산업들을 육성해서 미래를 주도하는 글로벌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강원특별자치도는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도 법 개정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 이후에 4개월 만에 개정안을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통과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과정들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민선식 단장과 최영기 교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규제 걸림돌을 어떻게 좀 잘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상당한 권한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강원도에는 특례법이라고 하는 것,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 좀 담겨 있는지 좀 복합적으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번 저희들 법 개정으로 그간 강원도 발전을 오랫동안 가로막아 왔던 소위 4대 핵심 규제, 그러니까 저희 강원도는 산림, 환경, 국방, 농업 분야의 규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좀 해결이 됐는데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산림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도지사가 지정하는 산림 이용 진흥 지구 내에서는 여러 그 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저희 대관령 등 산림 자원을 활용한 산업 관광 활성화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환경 분야에서는 각종 지역개발 사업 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된 여러 권한들을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지역 실정을 고려한 합리적이고도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예. 예, 그 외에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 적경 지역의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군급식 수의 계약과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특례가 반영되었고요. 그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에 걸림돌이 되었던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이양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저희 강원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수소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강원 첨단과학기술단지, 연구개발특구,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요건을 우리도 실정에 맞게 완화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원도와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전국이 17개 시도를 비교할 때 항상 강원 전북의 어떤 재정 자립도나 인구수, 여러 가지 정치력, 많은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상위에 있지 않은 속에서 우리는 언제쯤 잘 살아볼까? 우리 이대로 안 되겠다.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강원도도 시작을 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제주, 세종과 다른 강원, 전북은 이제 우리 권역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스스로 이제 올려서 이 통과를 시키는 그런 방식이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우리에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요, 경험상으로요. 전북도 역시 그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 협의 등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전북도나 저희 강원도나 각자 지역의 고유한 가치와 지역 실정을 반영한 특례들을 개발하고 법 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중앙부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밀한 논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전라북도 특자도라는 이름을 갖기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강원도가 먼저 통과가 돼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혹시 최영기 교수님, 네. 우리 김상영 단장 지금 말씀을 좀 듣고 계시는데 질문하시거나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특별자치도가 제주, 세종, 강원, 전북인데 예. 제주와 세종은 좀 우리 강원도와 전라북도에 비해서 좀 다른 형태로 특별자치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 저희 강원과 전북은 어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제 방금 우리 그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림을 활용한 관광시설 설치라든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아마 이런 강원도의 선례를 가지고 특례에 반영을 해서 저희도 수용이 된 것들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와 강원도가 같이 좀 협력을 해서 특별자치도에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얻어내야 될 것이 있으면 연대해서 같이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네. 그런 움직임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단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강원, 전북, 제주, 세종 등 4개 시도의 시장님, 지사님들이 국회에서 모여서 특별자치시도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제 이는 특별자치 시도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모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큰 뜻을 함께한 거라 생각합니다. 예. 또는 일부에서는 특별자치 시도 간에 많아지면 이제 경쟁이 우려된다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은 저희 강원도가 전북도가 될 수가 없고 전북도가 강원도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서로 협력한다면 각자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상영 단장님 먼저 우리 전북보다 앞서서 부처 다니시면서 많은 노력하셨는데 우리 민선식 단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조언이나 격려라 볼까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민선식 단장님과는 이제 그동안 이제 업무 협조를 위해서 여러 번 뵀었습니다. 예.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서 이제 누구보다 애쓰신 걸 잘 알고 있고요. 영원히 열심히 하시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제주 특별자치도가 6개의 개정 과정을 거쳤고요. 강원 특별자치도도 지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어떤 그런 노력들의 과정이 이제 필요한 게 이 특자도인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3차 개정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예, 이제 올해 5월에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지만은 4대 규제 해소와 이제 미래산업 기반과 관련된 몇 가지 특례들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다수의 주요 특례들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이제 지역특화산업, 해양수산 분야 관련 특례들과 함께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특례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제 환경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전라북도 특자도 진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함께 연대해서 성장하는 또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되기를, 아니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의 김상영 단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참여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성이 됐습니다. 이종철 단장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철입니다. 예, 도민참여단이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도 도민이시고 평범한 어떤 시민이신 거죠? 예, 그냥 사업하고 있는 도민입니다. 예, 시민입니다. 어떻게 해서 참여하셨어요? 제가 이제 평소에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전라북도를 좀 더 발전시키는 데 힘이 된다면은 도움이 되고자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좀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실까요? 이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9월부터 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학생, 청년기업인, 농업인, 문화예술인은 각 계층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참여단을 모집해가지고 각 계층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예. 당연히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시겠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접 도시 브랜드를 만나서 예. 자발적으로 다 참여해주신 분들이고요. 그렇죠. 새로운 도시 브랜드 개발에 다양한 의견을 더해줄 도민 참여단을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예. 각 공개 모집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직접 도시 브랜드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몇 분 정도의 참여단이 구성이 됐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원탁 회의 때 2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요. 예. 실제 참여단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날 실제 참여해주신 분이 200분이니까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도민들 가운데에서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이게 도대체 이름이 바뀌는데 뭐가 바뀌는 것인지, 바뀌면 나한테 뭔 도움이 되는 것인지 네네. 생각하실 수도 있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도민 참여단에 함께 하셨다는 것은 다른 분들보다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좀 홍보도 하고 계십니까? 예. 주변 사람들, 회사 사람들 적극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도민 참여단이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앞으로 더 많은 우리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문을 열어두고 계시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도청 홈페이지에 참여단을 공개 모집하고 있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 신청을 통해서 예. 참여를 의사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고, 연일 우리 국회의원들, 도의원, 기초의원 할 것 없이 삭발과 단식 릴레이, 또 11월 7일엔 여의도 앞에서 우리 도민 3천여 분, 또 서울, 경기, 향후에 1,000여 분에서 이제 여의도에서 총 걸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걸기를 해야 되는지 이유들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 도민 입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특자도 통과를 앞두고 있는 속에서 왜 도민들의 관심이, 응원이 중요한지 더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크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어떤 점을 좀 기대하세요? 이 특별자치도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잘 재개될 수 있도록 염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10일날 도민 원탁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슬로건 개발 참여를 하는 시간도 갖고, 15일에는 전국민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도 추진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이 이루어졌고요. 저희가 지금 도민 참여단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도민 참여단을 활동하면서 특별자치도와 관련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올 한 해 동안 특례 발굴과 특별법 개정 등 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하여 많은 준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전북이 활력 넘치는 지역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이런 예. 그 전문가분들이 의견을 좀 많이 내어주시면 예. 전북 도민 참여단들이 적극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도민참여단의 이종철 단장님 아마 관심이 많고 하실 말씀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자연스럽지는 않겠습니다만 최현기 교수님 바로 이런 분들께 우리가 격려의 박수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소위 SNS의 인플루언스처럼 이분들이 무슨 뭐 대가를 받고 하시는 일이 그럼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또 인플루언스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해서 지원해 주실 것은 지원해 주시고 뭐 지원해 주는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소통 커뮤니케이션 툴들을 좀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좀 동기부여도 좀 해주시면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소위 그 버블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행정에서 아무리 준비를 잘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께서 잘 모르시면은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들이 다 이 특별자치도가 뭔지에 대해 좀 아실 수 있도록 이제 올해가 가고 내년에 출범을 하게 되면 법이 이제 1차적으로 통과를 해서 이제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좀 강론적으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특례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민선식 단장님도 우리 이종철 단장님 수고하시는 우리 평범한 시민에서 이제 도민 참여단의 단장을 맡으셨거든요. 큰 힘이 되시죠? 네, 단장님 뭐 이게 뵙지 못하고 소통 유선으로 인사드려 죄송하고요. 우리 특별자치도 사실 이게 브랜드 개발이 또 한편에는 특별자치도 제대로 나가는 데서 하나의 큰 또 상징물이 된 만큼 이 과정에서 같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서 개발 과정에서 쌓으셨던 노하우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우리 저희 앞으로 뭐 2단계 특례 발굴이나 또 내년에 법 통과 후에 제도적인 기반 만들 때 도민들의 한 목소리로 같이 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철 단장님 우리 도민참여단을 대표해서 인터뷰해 주시는데 끝으로 우리 도민들에게도 많은 관심 가지시라고 한 말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도민들께서 주가 되어 개발 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더욱 뜻깊고 완성 높은 브랜드가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참여단의 이종철 단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전북특별자치도가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지, 어떤 내용들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다양한 앞으로의 노력들이 필요한 과정을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최현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장님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하고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자, 예를 들면 지금 농촌의 현실에 고령화가 되면서 일손이 부족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물론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대학 학령 인구 감소하면서 수도권으로 1차적으로 먼저 빠져나가고 지금 지역에는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면 물론 이제 농생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K-팝 국제학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 전북도가 조금은 나아질 겁니다라는 말씀을 좀 더 해주시는 현실적으로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해주신다면요. 실제 저희가 그 특별자치도 전북 특별자치도의 앞서 말씀드린 비전 자체가 농생명을 시작 모티브로 해서 생명경제로 나가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북이 농업을 놓고 전북 특별자치도를 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농생명을 가장 전면에 내세웠고요. 그래서 농생명 쪽에도 저희가 그 일정의 농생명이라고 우리 쉽게 봤을 때 뭐 식품 그다음 뭐 종자, 미생물, 최근 동물의약품, 또 동부권의 각종 그 뭐 사과부터 해서 포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생명 바이오, 바이오 이런 부분들이 그간은 저희가 하나하나 사업을 할 때 이 뭐 중앙부처에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나름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특정 그 농생명 관련된 그런 영역에 있어서 도지사가 지구를 지정하기도 되어 있습니다. 지구를 특정한 예열이 지구를 물론 지구를 지정할 때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식품이다 하면 뭐 식품과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키워갈 것이냐. 그랬을 때 그 안에 뭐 R&D부터 뭐 연구 개발
같은 제조업 관련된 것도 어떻게 어떤 식으로 꾸릴 거냐. 예. 그리고 이게 지구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일정의 면적에 일정의 뭐 예를 들면 뭐 1,000평, 2,000평, 뭐 10,000평 정도 지정을 딱 한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그 관련된 산업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그냥 단순한 농업 쌀을 농사 지어서 쌀을 파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 다양한 식품 관련된 그런 농업을 이용해서 생산을 통하고 그 생산을 바로 뭐 일반 소비자나 일반 그 업소에 납품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농생명 지구로 지정된 지구 지정 안에 있는 연구개발 각종 산업체 연결시켜서 납품이 되고 또 그것도 연구개발되면서 관련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관련된 그 기업에나 취업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속도가 직접 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속도도 빨라지고 굉장히 그 맞습니다. 현실에 맞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과 관련된 경우도 저희가 지금 현재 법무부와 최종 그 마지막까지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 진척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농생명 산업지구 그다음에 동부권의 친환경 산업강 특구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K문화융합산업지구 그리고 또 제가 고령 친환 산업도 저희가 수용이 됐거든요. 예. 이런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을 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뭐 비자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전북자치도의 이 지구에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체류 자격이나 조건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가 어느 정도 여기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어서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인력에 대한 아무리 우리 인구도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런 부족 부분들 그리고 실제 많이 투입이 어려운 부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외국인 유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지역에 있는 산업과 같이 어울리면서 또 지역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론을 보면 최영기 교수님 농생명 산업을 생명 경제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도민이 좀 행복해지는 그런 전라북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강론으로 들어가면 역시 어느 정도 기반 구축을 좀 이런 분야에서 해놓고 자치분권 권한을 도지사가 갖기 때문에 이것이 실행이 되면 이제 우리만의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도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전라북도가 될 수 있는 특별자치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앞으로 많이 좀 달라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말뿐인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 지금 뭐 5급 지금 뭡니까 5대 5급 3특에 여기 3특 우리 전라북도가 포함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분명히 다른 뭔가들 지금 방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변화된 우리 지역의 정책들이 법들이 규제들이 없어지면서 지역 발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이제 이것이 국회 시간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도에서 주도적으로 도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이 변화하는지 체감하실 수 있도록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나 해서 높아심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열심히 준비하시는 단장님께 너무 이렇게 막 특자도의 에듀벌런식의 홍보를 하고 나중에 또 실망할 수 있는 부분 또 현실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지나친 걱정이 아니고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도민들 일부에서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챙겨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그 이번에 특례를 부처하면서 가장 사실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그렇겠죠. 예산. 사업 이런 부분들은 부처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득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특별자치단을 하면서 사실 많은 권한들이 사실 오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사실 재정적인 부분도 사실 같이 수반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틀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국세를 가져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지방 그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세 부분은 지방 교부세를 별도로 추가로 가져오는 부분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세 딱 3%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100분의 25를 더 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앞서 하신 것처럼 제주와 세종은 국가 정책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별자치 시도다 보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진행이 쉽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강원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좀 이 지방 교부세를 별도하는 부분들이 이게 제로섬 게임이다 보니까
다른 나머지 시도에서 강한 반대도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아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4개 시도가 또 나름 제주와 세종도 어려움이 있어서 4개 시도가 공동 좀 대응을 지금 하고자 하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주도 같은 경우 또 세입 부분이 있습니다. JDC 제주개발공사. 우리가 쉽게 접하는 공항에 있는 면세점도 있고, 또 개발공사가 각종 개발 사업을 통해서 오는 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1년에 한 1,000억이 넘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에 재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그 60억 정도가 별도의 제주도 세입으로 잡혀서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세를 가져오는 부분은 다른 시도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얽혀 있어서 이해관계가 4개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좀 논리개발 연구 대응을 할 거고, 알겠습니다. 또 지방세를 수입할 수 있는 국가 공기업 부분에 대해서 JDC 같은 신선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중앙의 공기업을 지역에 이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 2가지 차원에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행정 체계상 전라북도가 특자도가 되면 지금 14개 시군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 광역의회가 있고 기초의회가 있고, 어떤 달라진 점이 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실제 달라지는 건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실례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특별자치도가 될 때 좀 제주도 영역 자체 내에서 좀 신속한 행정 집행 여러 부분들이 좀 필요성에 의해서 주민 투표로 해서 기초를 없앴어요. 그렇죠. 도의 그냥 권한을 위해. 세종은 원래 없었고. 근데 이제 저희랑 강원 같은 경우는 기초를 그대로 두고 기초 위에 그대로 두고 같이 가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서로가 얘기가 나오고 했을 때 이제 어떤 또 다른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부처들을 설득하고 수용하는 과정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 국회 통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월 18일부터 전북 특별자치도 통과된 내용을 가지고 1년간 법 개정 준비하고요. 또 시행은 2025년부터 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좀 듣겠습니다. 최영기 교수님 먼저. 네,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에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더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도민참여단을 통해서 브랜드들을 개발하고 슬로건들을 개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도민들뿐만이 아니라 좀 이게 소위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의 얼굴이 되는 거니까요. 전문가들의 어떤 그 도움도 좀 받으셔서 앞으로는 이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 전략까지 좀 고민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잘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애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선식 단장님. 네, 그 전북 특별자치도는 14개 시군이 없으면 없습니다. 모든 전북 특별자치도의 실행이나 이런 존재감은 14개 시군이 있음으로 해서 있는 것만큼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가 내년에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코앞에 있는 부분이 국회 전북에 대한 통과가 부분이 있습니다. 전 도민들이 여기에 대한 염원을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특별자치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이 의견도 주시고 참여하셔서 전북 특별자치도 정말 어렵게 시작하는 만큼 우리 전북이 새롭게 옷만 입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로 해서 정말 제대로 전북이 전북 특별자치도가 멋있구나, 제대로 우리 후손들한테 정말 제대로 웜을 살면서 아름다운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이 지금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는 건 많은 도민들이 잘 인식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이제 특자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안고 있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이 진행되는 상황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의 민선식 단장, 국무조정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위원회 위원이신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의 최영기 교수 말씀 나눠봤습니다. 털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